대통령실에 육촌 이제 친척이 근무하고 있다 이런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도어 스태핑했어요. 들어보시죠.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마 캠프에서 그리고 우리 당사에서 공식적으로 열심히 함께 선거운동을 해온 동지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캠프 때부터 함께 해오던 동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육촌 친척 채용 논란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선긋기를 확실히 한 것이죠. 우리 최 교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지금 대통령실은 육촌이라고 해서 채용하지 않으면 그 역시도 차별이 될 수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채용인데 왜 야당에서 비선인이 많으니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그게 정무적 판단이 안 되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은 그렇다더라도 국민들의 관점에서 그게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고민하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네.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수행하고 계세요. 지금은 본인은 사인이 아니시고. 그럼 국민들이 볼 때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올까 하는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대선 끝나고 나면 측근에서 열심히 일했던 분들 일부러 다 멀리 보내거나 외국에 나가니까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말씀한 동지적 차원이라고 하면 그런 분들 다 측근에 써야 되겠죠. 국민적 비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비선이 생길 수도 있고 공정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저분이 정말 저 정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걸 떠나서 그만큼의 능력인 사람이 또 없겠습니까? 찾으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일부러라도 저는 저런 부분을 피하는 것이 본인한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본인은 지금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와버리면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여러 경험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보좌관 채용할 때 친인척 채용하지 얼마나 논란이 됐습니까? 그래서 국회는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었어요. 4촌 이내는 아예 보좌관 비서관으로 국회의원들이 채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8촌 이내를 하려면 사무처에 보고하고 신고해야 되죠. 신고해야 되고 네. 그런 룰을 왜 만들었겠어요? 국민적 비난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친인척이 그 어떤 사무실에 일하는 부분에서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공정과 상식이 어긋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실 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저런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 그게 본인이 생각할 때는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끊어내는 게 맞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런 일들에서 명확하게 정무적 판단이 안 들어가게 되면요. 국민은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야당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 정도가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는데요. 영상 보시죠. 국회 내에서 이친인척 채용 비성농단 중단하라! 중단하라! 대통령실 사유화! 우리 국민은 비선이 대통령 부부 뒤에서 활개를 치고 대통령 친인척이 몰래 대통령실에 들어와 권력을 누리는 일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잦은 소명과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통제 방안을 벗어나면서 비선 실세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아주 지능적으로 알려주는 대단히 유능한 국정농단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선 실세의 비즈니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경고합니다. 네, 박성규 의원님. 이 민주당의 이런 프레임, 인사 프레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계속 뭐 비선 아니냐 이런 주장을 거듭하고 있네요.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볼 때 비선농단, 사유화, 비선 실세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최서원 씨. 네, 뭐 최순실 씨라고 불리던 최서원 씨인데 자꾸 그런 프레임, 아까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프레임을 씌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런 게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를 보면 사후 약방문식으로 뒤에서 수습하고 해명하는 데 급급하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일부 지금 언론에서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두 명 뭐 친인척 채용이 더 있다. 뭐 이런 그건 뭐 확인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보도가 나와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소재가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정보를 선공개하지 못하는 그런 그 자세가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선임 해명관의 경우도 8촌의 외가 쪽 친척이 아닙니까? 윤 대통령하고 보면은. 그리고 정치적 동지다. 미국 같은 경우에
선거 캠프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얼마든지 기용하고 또 측근으로 쓰고 또 보호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과거 네.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도 그 문제 때문에 게이트에도 빠졌었고, 따라서 선거 때 자신을 적극 도운 사람을 쓰는 것이 네. 친인척이라고 해서 문제되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을 숨기려고 했고 나중에 야당이나 언론에 의해서 제기가 되니까 아 그건 사실 이러이러하다. 뭐 6촌이 아니라 8촌이다. 자꾸 이런 뒷북 대응을 하다 보니까 공격의 빌미를 지금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모든 것을 투명하게 좀 공개를 하고요. 좀 때이른 감도 있지만 특별감찰관 논란도 물론 국회 원 구성의 정상화가 전제돼야 되겠습니다만은 대통령 공약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대통령실이 정말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줘야지만 이 문제가 이번에도 수습이 되고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네. 그 어떤 공격의 빌미도 차단하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박상규 위원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한 주 가장 뜨겁게 진행이 됐던 정치 이슈들을 좀 살펴봤고요.